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자율신경계, 면역계, 내분비계 등에 대해서 살펴볼 것 같으면 변형계에 후각신경에서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변형계. 이 변형계는 요 해마와 편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로. 그 다음에 요게 해마고 여기가 이제 편도인데 요 해마와 편도에 이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해마는 뭐죠? 해마는 바로 이제 기억하는 역할을 해주고, 편도는 감정적인 기능, 욕구 이런 것들, 생존 본능과 관련되는 이러한 기능을 해주는 것이고, 시상과 시상하부, 이것은 이제 모든 감각기관에서 들어온 것들을 집결을 해서 이제 뇌하수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뇌하수체에서는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각 호르몬 계통에 영향을 미치고, 그 호르몬 계통에서는 이제 각 기관에 영향을 미쳐서 인체 기능을 조절해주는 이런 단계가 되겠고, 이 코로 들어온 요 향기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로 들어와서 후각세포를 자극하고, 향기 분자와 요 분자 보이죠? 이런 것들이 점액에 흡수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변형계, 시상, 시상하부, 편도, 이제 해마 이런 데 영향을 미쳐서 이것이 자율신경계, 면역계,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 치유력에 영향을 이제 주고 자가치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 도움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을 통한 흡수, 코, 부비강, 그리고 인두, 후두, 기관지, 폐포, 혈관, 그리고 이것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는 코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고, 이번에는 이제 후두, 기관지, 폐포로 들어와서 몸에 영향을 미치는, 호흡을 통해서 그런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피부를 통해서 흡수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것은 진피층까지 표피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진피층이 있는 거죠. 밑에 이제 지방층이 있고,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이제 신경이나, 이것이 이제 진피층까지 이러한 피부에 도포를 하게 되면 표피층에서 진피층까지 이제 흡수가 돼가지고 모세혈관과 임파순환을 통해서 여기 혈관이 있고 신경이 있고 그러죠. 전신으로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특정 기관에 머물면서 질병을 치유한다는 것이죠. 그 어떤 항생 기념, 항균 작용 이런 것들이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균 작용 같은 것도, 라벤더 같은 것도 항균 작용이 있거든요. 세균을 죽이는. 표피에서 진피, 체액을 통해서 림프계를 해서 혈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순환을 하면서 이제 이런 면역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입을 통해서 섭취하는 거, 혀 아래에 흡수가는 아주 가장 나중에 발견된 약물 투여 장소로 적합하고, 원액이 위점막을 심하게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이거 원액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음용 방법은 대부분 나라에서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흡수에 비해서 흡수율이 가장 저조하고 소화관에서 그 작용이 마무리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을 통한 섭취는 가글링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거를 복용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복용에도 문제가 있고, 입 점막에 상처가 있을 경우에 이제 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폐를 통한 흡수 경로입니다. 아까 잠깐 위에 나왔었죠?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인두를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폐로 들어오고, 폐에서는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폐포로 들어가서 폐포에 있는 그 혈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와서 또 전신으로 돌겠죠. 이렇게. 이것이 폐를 통한 흡수 경로입니다. 여기 이제 향기가 있는 거죠. 아로마 향. 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분자가 있는 거죠. 이 분자들이 일로 들어와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센스 오일 사용 시 안전수칙입니다. 희석하지 않고 원액 그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이것은 이제 희석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용하기 전에 미리 테스트를 해보고 강강성, 빛에 대한 이제 강강성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용량을 정확히 지켜서 하고 피부와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되고 임산부나 고혈압, 간질 환자, 어린 아이의 경우는 특정한 에센스 오일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에는 로즈메리 같은 것을 사용하면 안 돼요. 간질 환자도 마찬가지고. 왜? 이런 것들은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더 혈압을 높여요. 그리고 오일을 다양하게 사용해야 되고 휴지기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고혈압 환자에게는 라벤더나 이런 것들은 이완을 시키는 그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살펴가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예요.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것에 보관하고 갈색의 차광병에 사용하고 보관 시에는 향이 휘발될 수 있으므로 뚜껑은 바로 닫아야 되고 베이비 오일을 사용할 경우에 에센스 오일의 사용을 금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안전수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사지를 할 때 에센스 오일을 그냥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거를 베이스 오일, 즉 캐리 오일이라고 하는 것에 섞어서 써야 됩니다. 그럼 캐리 오일은 뭐냐는 거죠. 이 캐리 오일은 에센스 오일을 이제 섞어 가지고 피부에 닿았을 때 이제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이러한 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10ml 기준으로 에센스 오일을 2 내지 3방울, 15ml 경우에는 6 내지 7방울 정도. 이것은 보통 한 2 내지 3% 정도를 이제 에센스 오일을 캐리 오일하고 섞어서 쓰는데 캐리 오일 1ml가 20방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캐리 오일 10ml면 200방울이죠. 200방울에 2%면은 몇 방울이 돼요? 4방울이죠. 3%면 6방울. 에센스 오일, 캐리 오일이 10ml일 경우에 이제 이렇게 비율을 정해서 생각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조바 오일, 호호바 오일이라고도 그래요. 15ml에 유칼립투스, 이 탑노트라고 하는 것은 휘발성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탑노트는 휘발성이 강해서 한 2 내지 3시간이면 휘발이 돼버리고, 미들노트는 뭐 그거보다 조금 더 길게, 이 베이스 노트는 며칠까지도 그 향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 노트를 이제 적정한 비율로 섞어서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4방울 탑을, 여기에서는 미들을 2방울, 이제 베이스 노트를 이제 1방울 이렇게 썼는데, 대개는 이 미들 노트를 가장 많이 해요. 이것도 비율이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예를 들어 준 거니까, 이제 호호바 오일 15ml에 유칼립투스 4방울, 로즈메리 2방울, 샌다로도 1방울이면 몇 방울이에요? 전부 7방울이죠. 7방울이면 이 15ml면 300방울이잖아요. 300방울에 7방울을 쓴 거예요. 그럼 이게 몇 프로일까요? 이제 그거는 계산기로 두들겨 보면 알겠는데, 제가 한번 잠깐 두들겨 볼까요? 7 나누기 200은 3.5%가 되겠네요. 그래서 3.5% 정도 이제 그 에센스 오일을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 브랜딩 할 때는 이제 베이스 노트를 제일 먼저 에센스 오일에다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미들 노트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탑 노트를 떨어뜨려서 이제 향이 휘발이 가장 빠르게 되는 것을 맨 나중에 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로마 오일은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므로 블렌딩 하기 전에 리트머스 시험지나 화장솜 등에 묻혀가지고 코로 흡입을 하거나 피부에 대가지고 이런 발진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는지를 살핀 뒤에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브랜딩에 필요한 향취의 표현, 휘발성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탑노트 말씀드렸죠. 매우 빠른 작용을 하며 휘발 속도가 빠르고, 이거는 이제 시트러스 계열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이제 베르가못, 그레이프루트, 레몬, 오렌지, 페티그레인, 유칼립투스, 티트리, 이런 것들이 이제 탑노트에 해당이 되고요.
미들노트는 보통